체중을 1kg 정도라도 줄여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죠. 유지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결국에는 원래 체중으로 회복이 될 뿐더러 원래 체중보다 더 증가한 그런 양상을 보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요요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요가 왜 오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연결 다이어트. 열흘 만에 살을 급속도로 빼려면요,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디톡스는 4일 동안 식사량을 점점점 줄여주시고 그 이후에 6일 동안 절식을 해서 총 열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오히려 살도 쉽게 빼고 건강하게 뺄 뿐더러 요요가 오지 않는 방식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이어트 하면은 제일 문제는 뭘까요? 저희가 솔직히 정신 딱 잡고 하면 3kg 정도는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3kg 빼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죠. 운동하죠. 굶죠. 마치 수도승과 같은 삶을 산단 말입니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이렇게 본능을 억누르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당연히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다이어트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식사량을 줄이셨던지 간에 체중을 1kg 정도라도 줄여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죠. 유지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서 결국에는 원래 체중으로 회복이 될 뿐더러 원래 체중보다 더 증가한 그런 양상을 보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요,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요요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요가 왜 오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요요가 왜 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굶으면요,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물론 근육도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체중이 감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굶어서 뺀 살이 다시 찔까봐 계속 굶으려고 하지는 혹시 않으셨나요? 요요 현상은 굶는데도 지방이 붙는 게 요요 현상의 시작입니다. 왜 굶는데도 지방이 붙기 시작할까요? 기초대사량 저하가 원인입니다. 왜 기초대사량 저하가 왔을까요? 왜긴 왜예요? 굶었으니까 기초대사량 저하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지 요요 현상 없이 깔끔하게 몸무게를 뺄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굶어서 살을 빼고 다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대사량도 다시 회복이 되면서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조금 황당하시지만 이게 최신 비결 맞습니다. 빨리 굶고 빨리 빼서 빨리 다시 먹기 시작하는 게 건강하면서도 쉽고 그리고 요요가 없는 그런 다이어트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무조건 적어도 2개월 안에는 다이어트를 끝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초대사량 저하의 늪에 빠져서 반드시 요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전에는 무조건 디톡스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열흘간의 디톡스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1일차부터 열흘차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인데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아침, 점심을 일반식, 평소 드시던 한식으로 드시되 그 양을 밤양만 반절을 줄여서 드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은 굶고요. 저녁은 굶는 대신에 수분을 최대한 많이 섭취해주세요. 수분은 최소한 한 하루 걸쳐서 2리터 정도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시면 안 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술, 콜라, 사이다 같은 음료수들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가공식품, 특히 고칼로리, 고염분 가공식품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식은 밥에 반찬 곁들여서 먹는 일반 한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날에 밥을 반 공기 정도로 줄여서 아침, 점심 일반식을 드시고 나면 세 번째, 네 번째 날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들어보세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아침, 점심을 둘 다 밥 반 공기는 맞는데 반찬 없이 반 공기만 그냥 먹는 겁니다. 밥만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밥을 입에 넣어서 단맛이 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아침, 점심 각각이요. 저녁은 그대로 굶고요. 수분은 마찬가지로 섭취를 계속 2리터 이상 많이 해주시고요.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이거 평생 하는 게 아니라 딱 열흘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열흘 안에 끝내는 게 건강하기도 할 뿐더러 쉬운 길인데 이거 이틀 참는 거 못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날까지 오시면 딱 다시 일반식 드시기까지 6일
6일 후에 다시 일반식 드시는 거니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자, 4번째 날까지 오셨으면 5번째 날부터 열흘째까지 총 6일간을 절식입니다. 단식을 하라는 건데요. 단식을 하는 대신에 충분히 수분을 많이 드셔주시고요. 카페인을 절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 이때 끊어주시고요. 완전 단식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식욕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자일리톨 껌 같은 거를 조금 꼭꼭 씹어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식욕이 100%다 뭔가 먹어야 돼 충족되는 식욕이 아니라 그중 일부는 좀 씹는 맛, 저작에 대한 본능 같은 게 조금 섞여 있는데요. 껌을 씹게 되면 그런 저작 본능이 조금 줄어들면서 식욕도 좀 완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독소들이나 다이어트에 도움 안 되는 물질들이 전부 다 나오게 돼요. 깔끔해지는 거죠. 이미 여기까지 오셨으면 열흘 차에 살이 적어도 6kg는 빠져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성취감에 막 치킨시켜서 폭식하지 마시고요. 소화기가 적응할 단계가 필요합니다. 회복기인데요. 11번째 날 그리고 12번째 날에 우리가 3일차, 4일차에 했던 것처럼 일반식 밥 반 공기, 아침 반 공기, 점심 반 공기 해서 밥만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13번째 날, 14번째 날에는 첫째 날, 둘째 날 했던 것처럼 이제 일반 한식, 드디어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돼서 밥 반 공기 해서 그렇게 한식으로 드셔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디톡스가 완료가 돼요. 항상 저녁에 수분은 계속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고요. 자,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 중에 운동하라는 말 있었나요? 없었죠. 왜 없었을까요? 왜냐면 1시간 유산소 운동을 해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200kcal 안팎이에요. 운동을 하루에 5시간이나 10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살 빼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동은 건강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이어트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운동을 5시간, 10시간 한다 하더라도 입맛이 돌겠죠? 운동을 하고 나면 식욕에 대한 그런 보상심리도 생기고요. 여러모로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량을 줄이는 게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딱히 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상한 거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신력으로 생으로 굶게 되면은 금식 반응이 나타나서 기초대사량 확 몸에서 낮춰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금식 반응이 나타나면 몸에서 먹는 음식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얘가 밥을 안 먹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굶어도 살이 안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결국 다이어트 성공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보기에 2024년 현 시점에서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게 저희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처방하는 약은 보약 성분들이 위주가 됩니다. 보약 성분들이 무슨 보약 잘못 먹어서 살찌는 그런 식욕을 항진하는 성분이 아니라요. 세포의 대사 활동을 꾸준히 유지시켜주는 그런 보약 성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사 활동이 결식기 그리고 식사량 조절기에도 세포 대사 활동을 계속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굶는 만큼 살이 정직하게 쭉쭉 빠지게 됩니다. 또 적게 먹으면 기운도 좀 빠지고요. 짜증이 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들을 없애는 그런 성분들도 이 보약 성분들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없이 다이어트 하는 거 굉장히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다이어트 약은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니까요.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걸 활용하면 사실 더 좋은 성과를 건강하고 더 쉽게 이뤄내실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디톡스 기간에 수분 충분히 드셔주시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수분, 물 대신에 요 디톡스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첫날, 둘째 날에 아침 반 공기, 점심 반 공기, 반찬 포함해서 드시고 저녁에 다이어트 한약 한 포. 요렇게 첫째 날, 둘째 날이 가고요. 셋째 날, 넷째 날에는 반찬 없이 밥 반 공기만 꼭꼭 씹어 드셔서 아침, 점심을 드시고 저녁에 다이어트 한약을 한 포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식기는 다이어트 한약을 하루에 5포 이상 계속 드시는 겁니다. 안 좋은 물질들을 대소변으로 잘 배출하는 그런 성분들이 많아서요. 디톡스에는 엄청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은 생각보다 식욕이 많이 들지 않아가지고 안 힘들게 살이 잘 빠지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힘들고 빠르게 빼는 게 생각보다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이어트 한약 강력하게 좀 추천드립니다.